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공천 녹취 파문과 잇따른 설화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내일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는데 정치적 해법이 나오면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서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듣고 5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몇 가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틀 더 시간을 갖고 내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두 최고위원의 소명 내용에 대해 참고 서류나 진술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해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에 그 양형 사유에 반영이 되는 건지.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스스로 물러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에 대해선 완강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의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고. 윤리위에서는 제주 4.3 사건 왜곡 폄하 등 두 최고위원의 이딴 설화가 도마에 올랐는데 특히 태 최고위원의 이른바 공천 녹취 파문을 두고 긴 시간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녹취록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윤리위는 공천 개입 의혹 녹취에 대해 태 의원이 허위라고 인정했고 태 의원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간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추가 사실 확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여론의 비판이 거셀 걸로 보이고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걸로 보여 윤리위 징계 수위에 대한 고심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강래구 전 감사가 법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입니다. 증거인멸 여부를 묻는 말에만 답했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9시간 넘는 심사 끝에 강 전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심사 때 법원은 증거인멸 시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강 전 감사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강 전 감사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점도 확인했습니다. 강 전 감사는 재작년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8천만 원은 강 전 감사가 직접 조달할 정도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이 강 전 감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돈봉투 의혹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돈의 출처와 전달 경위, 공모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전달된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여부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검찰은 돈봉투 전달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도 이러면 이번 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곧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가장 먼저 속도가 난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로 현장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우리 정부와 산하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8명 정도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등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일본 측과 확인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시찰단 방문에서 과학적 검증과 국민 정서를 함께 고려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찰단이 뭡니까? 조사도 아니고 시찰? 그러면은 일본 도쿄전력에서 원하는 군간만 가서 볼 것이 뻔합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030m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올해 여름부터 정화한 오염수를 이 터널을 이용해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몇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먼저 초기 투자 자금의 출처. 김남국 의원은 갖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해서 9억 8천만 원을 마련했고 이 돈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60억 원에 달했다고 전해진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대해선 작년 2월 중순 이후 가상화폐가 폭락하자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했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 1천여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명에도 남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김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선 9억 원대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하면서 예금이 1억 원대에서 11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산신고 내역에선 전세 보증금 등에 쓰면서 예금이 6억 5천만 원 정도 줄었고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과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8억 원 잡혀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매각 대금 전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재산신고 내역에서 이 돈이 사라졌어야 하는데 이 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상당 부분은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간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원금 9억 8천만 원은 회수했고 남은 가상화폐가 9억 1천만 원어치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9억 원 이상을 현금화했다는 얘긴데 그 내역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MBC의 질의에 김 의원은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재작년 발의에 참여한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 법안에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김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지 기초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